간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을 때는 우리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지입니다. 저는 하버드대 내과 임상 펠로우로 있고요, 하버드대 부속병원 캠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또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수많은 생화학 작용과 생리 작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없이는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 그래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중요한 물질이 바로 효소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많은 효소를 생산해내는 곳이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간에서는 우리의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빌리루빈이고요. 간 외에서도 췌장에서 우리의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효소를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쁘면은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소화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뚜렷한 원인 없이 아무리 많은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을 때는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원인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대학은 우리의 몸을 하나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간이 나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간은 중요한 역할들이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해독을 하고요, 우리 세포의 기반을 이루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의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혈구에 철분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합니다. 이 적혈구에 철분을 더하는 일을 우리 간에서 합니다. 또 우리 몸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을 우리 간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혈전이 많이 생기고 출혈이 많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간은 또한 우리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잘 살 수 있도록 면역 물질 또한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간이기 때문에 간의 회복이 우리 천년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우리의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을 하면은 우리 장에 독소와 수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 즉 활성산소의 유리기가 핏줄을 타고 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간은 해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소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나쁜 식생활을 하게 되면은 간의 해독 기능에 과부하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은 점점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의 회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간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을 때는 우리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만성 비형 간염과 간경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성 비형 간염은 가만히 냅두면은 간경화로 발달하게 되고요, 간암 또 간부전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비형 간염이 간경화로 가는 거는 50% 이상이고요. 그리고 비형 간염 가지신 분들이 간세포암에 걸리는 확률은 거의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질병입니다.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렇게 독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이 비형 간염에 급성으로 걸렸을 때는 90% 정도 되는 성인들이 낫습니다. 그렇게 강한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밌는 게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각각 장기 속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도 당연히 있겠죠. 또 골수에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나 만성 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낫았다는 판정을 받아도 그래도 이 간염 바이러스를 제대로 퇴치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또 있다가 우리 면역 시스템이 낮아지면은 다시 간염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한 연구 결과에 하면은 간염에 걸렸다가 낫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한 20여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몸에서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 시스템으로 이 간염 바이러스를 모두 다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학에서는 이 비형 간염의 단계를 크게 3단계에서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면역 내성 단계입니다. 이 면역 내성 단계는 비형 간염을 출생 전후에 감염이 되어서 만성으로 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우로 만성 비형이 되셨기 때문에 만성 비형 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내성 단계는 몸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ALT는
올라가지 않아요. ALT 수치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의 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통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시점에도 우리의 간에서는 계속 염증이 일어나고 있고 섬유화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바이러스랑 우리 이뮤 시스템이 붙습니다. 우리 이뮤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바이러스의 수치도 올라가고 우리 ALT 수치도 올라갑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때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약물로 치료를 시작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은 만성 B형 간염에서 나섰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만성 간염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만성 간염을 계속 이어나가시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간경화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뭐 약간 피곤하다, 발과 손에 저림이 있다, 약간 추위를 더 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방심을 하세요. 계속 놔두면은 심각한 병으로 발달이 됩니다. 간경화가 합병증이 시작이 되면요, 우선 우리 몸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혈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간 안에 있는 간 정맥의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혈압만 높아진다고 혈액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혈액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정맥류 출혈이 옵니다. 정맥류 출혈이 오면은 피를 토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혈량이 많아지면은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또 복수가 차게 됩니다. 근데 복수가 차게 되면 그냥 복수만 차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숨도 가빠지고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간염입니다. 그리고 간에서 암모니아를 제대로 해독해서 소변으로 내보낼 수 없어졌기 때문에 간성 뇌증에 걸려서 자꾸 헛소리를 하고 사람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혈액량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이 신장이랑 폐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장과 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현대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씁니다. 이 치료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간 이식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이식은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에요. 자기에 맞는 간을 찾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찾아서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간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가 간염과 간경화의 재발입니다. 간 바이러스는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새로 된 간을 다시 이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 있었으면은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자꾸 저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고혈압은 좀 상당히 고역한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다 당뇨에 걸리시고요.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하면은 40% 이상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빠지고요. 신장이 나빠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또 다른 부작용 중 하나가 암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의학, 즉 천년치유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치료합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간의 바이러스를 잡으면 되겠죠. 간의 바이러스를 잡는 방법은 뭘까요? 백혈구를 강하게 하면 됩니다. 백혈구를 강하게 하려면 첫째, 우리의 산성화된 피를 다시 원래의 건강한 피로 돌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산성화된 피를 알칼리화 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식생활을 해야지 강력한 알칼리 인자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칼슘만큼 강력한 알칼리 인자가 없습니다. 이 칼슘은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많은 양의 채소와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산성화된 피를 알칼리화 시키고 과일과 야채에 많은 황산화제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 즉 유리기와 활성산소를 없앨 때 우리의 피가 정화되고 혈관이 청소가 되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세포가 재생이 되고요. 백혈구가 더 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간염 바이러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꾸준히 진행될 때 우리의 망가졌던 간이 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염이나 간경화를 치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똑바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즙이 좋다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내 간이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다. 간이 녹아내렸다더라. 신장이 녹아내렸다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녹즙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간이나 신장이 녹아내리진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 간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간이 나쁘신 분들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혈압이 우선 낮아요. 혈액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분들보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혈압과 소화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하면은 간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로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얻어질 병들도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주식을 먹고 하라는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